안녕하세요. 오늘은 역대상 19장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게 참 선한 의도로 시작된 외교적인 행동이요. 어떻게 보면 엄청난 오해를 낳고 결국에는 큰 전쟁으로까지 번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이야기거든요. 네, 맞습니다. 다윗 왕 시대의 일이죠. 시작은 암몬 왕 나하스가 죽고 이제 그 아들 한운이 왕위를 이으면서부터인데요. 다윗이 아버지 나하스에게 받았던 어떤 호의, 그런 걸 기억하고 새로 왕이 된 한운에게 조문사절단을 보냅니다. 위로도 하고 좋은 관계를 계속 이어가자는 뜻이었겠죠. 그렇죠. 지극히 정상적인 외교적인 제스처였는데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상황이 좀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 한운의 신하들, 그러니까 방백들이 다윗의 의도를 좀 다르게 봐요. 순수하게 보지 않는 거죠. 의심을 하는군요. 네, 이 사절단이 그냥 조문객이 아니고 사실은 첩자다. 암몬 땅을 정탐하고 뭔가 전복시키려는 속셈이 있는 거다. 이렇게 한운에게 조언을 하거든요. 선의가 완전히 악의적인 의도로 왜곡되는 순간이네요. 그렇죠. 이게 참 좋은 뜻으로 한 행동이 오해받았던 경험 혹시 없으신가요? 지도자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결국 한우는 그 조언을 받아들이죠. 네, 받아들여서 다윗의 신하들에게 정말 끔찍한 모욕을 줍니다. 그 수염을 절반이나 깎아버리고 옷을 엉덩이 부분까지 잘라서 돌려보내요. 이야, 당시 수염이나 의복이라는 게 남자의 명예를 상징했잖아요. 이건 엄청난 수치였겠는데요? 맞습니다. 단순한 무례를 넘어서 거의 국제적인 망신,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그런 행동이었죠. 다윗도 그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텐데요. 일단은 그 모욕당한 신하들이 너무 부끄러워하니까 여리고에 머물면서 수염이 다시 자랄 때까지 기다리게 배려를 합니다. 일단 신하들을 먼저 챙기는군요. 그러고 나서 이제 네. 암몬 쪽에서는 자기들 행동이 다윗의 분노를 샀다는 걸 깨닫고 전쟁 준비를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먼저 잘못해놓고 전쟁 준비를 하는군요. 그렇죠. 은천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아람, 그러니까 시리아 용병들을 고용해요. 병거 32,000대에다가 마가 왕의 군대까지 합세시키고요. 와, 규모가 상당한데요? 네. 다윗도 이 소식을 듣고 즉시 요압 장군하고 이스라엘 정예군을 보냅니다. 이제 본격적인 충돌이네요. 전장에 도착한 요압 장군 상황은 어땠나요? 상황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 성문 앞에는 암몬 자손들이 있고 드렉판에는 또 그들을 도우러 온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거든요. 말 그대로 앞뒤로 적에게 포위된 형국이었죠.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겠네요. 네, 여기서 이제 요압의 전략적인 판단이 빛을 발하는데요. 일단 병력을 둘로 나눕니다. 정예병 중에서 다시 또 뽑아서 자기가 직접 아람 군대를 상대하고 나머지 병력은 동생 아비새에게 맡겨서 암몬 자손을 상대하게 해요. 병력을 나눠서 동시에 대응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그냥 나눈 게 아니라 서로 만약에 상황이 어려워지면 돕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외치는 말이 있죠?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단순히 군사작전을 넘어서 어떤 신념, 명분을 확실히 하는군요. 그렇죠.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우리가 왜 싸우는지 그 공동체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는 거죠. 극한 상황일수록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투는 어떻게 됐나요? 요압이 먼저 아람 군대를 향해 나아가니까 놀랍게도 아람 군대가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도망쳐버립니다. 네, 그냥 도망친다고요? 네, 그걸 본 암몬 자손들도 전의를 상실하고 성 안으로 후퇴해버리고요. 그래서 첫 전투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좀 손쉬운 승리로 끝나는 듯했어요. 뭔가 좀 허무하게 끝난 느낌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패배했던 아람이 이걸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자존심이 상했는지 더 큰 규모로 반격을 준비합니다. 또 싸우러 오는군요. 네, 이번에는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세력까지 전부 다 모으고 하다세셀 왕의 군대 사령관인 소박이라는 인물이 총지휘를 맡아서 와요. 상황이 더 심각해졌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윗 왕이 직접 나섭니다. 모든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아람 군대와 직접 대치해요. 왕이 직접 나섰다는 건 그만큼 이 전쟁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직접 지휘한 전투에서 아람 군대는 다시 한번 크게 패배합니다. 이번에는 피해가 정말 막심했어요. 어느 정도였나요? 기록을 보면 아람의 병거 7,000대 분량의 군사, 그리고 보병 4만 명을 죽였다고 나와요. 총사령관 소박까지 전사하고요.
와, 4만 명이면 정말 엄청난 숫자인데요. 네, 결정적인 패배였죠. 이 패배 이후에 하다세셀에게 속해 있던 아람의 여러 왕들이 더 이상 다윗에게 대항할 생각을 못하고 평화조약을 맺고 다윗을 섬기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주변국과의 관계가 완전히 재편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건 더 이상 암몬 자손을 돕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 시작은 암몬 왕 한운의 오판과 그 모욕적인 행동이었는데 그 결과가 암몬뿐만 아니라 그들을 도왔던 아람에게까지 큰 패배와 종속으로 이어지는 거군요. 네, 정말 작은 의심, 그리고 잘못된 조언 하나가 얼마나 큰 국제적인 분쟁으로 번지고 또 권력 지형까지 바꿔놓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뢰라는 게 쌓기는 어려워도 무너지는 건 정말 한순간이라는 걸 보여주죠. 이 이야기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리더의 판단 하나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또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의심 대신에 신뢰를 선택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런 것들을 좀 느끼게 되네요. 맞습니다. 만약 당신이라면 정보는 부족하고 주변에서는 이런저런 말들이 막 들려오는 상황에서 어떤 기준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시겠어요? 한 번쯤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